가선영 이사가 제1의 가성그룹 대표로 선출되셨습니다. 니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이제는 끝이야, 가선영. 드디어 착한 여자 부세미가 최종의 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시원한 복수극을 마무리해주길 바라는 이 상황에 가성호 회장에게 치매 증상이 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매까지 와서 위험한 상태인 가성호 회장을 철저한 보호 없이 저렇게 그냥 집에 혼자 놔두는 게 솔직히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대기업 회장의 저택의 보안이 이렇게 허술하다뇨. 김영란에게 잘린 채집사가 너무나도 쉽게 본체를 드나들고 지난 3개월 동안 꽁꽁 잘도 숨어있던 회장님이 이렇게 쉽게 채집사에게 들키는 상황이 된 것도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장님이 치매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고 쳐도 그런 상황인 줄 다 아는 이돈이나 영란이라도 옆에 딱 붙어 있거나 아니면 24시간 경호원을 붙여서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지난 예고편을 봤을 때는 채집사가 회장의 상태를 가선영에게 전해서 가선영이 가성호 회장 집으로 들이닥치는 줄 알았는데 의외의 반전은 치매 증상으로 회장이 직접 가선영에게 전화를 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노출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선영은 가성호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 되려면 이 또한 가 회장의 큰 그림 중 하나여야 합니다. 그 얘기를 마지막 회 예고편 보면서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자, 가성호 회장을 찾아온 가선영은 그를 해치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선후 장례식에서 발표된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가성호 회장은 꼭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에는 모든 재산을 김영란에게 상속하고 심지어 가성그룹의 후계자로 김영란을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임원들에게 자신의 뜻을 잘 받들어 김영란을 지지해달라고 얘기했죠. 가선영은 그 유언장 하나로 지금 재산부터 회사까지 모든 걸 뺏기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성호 회장이 살아있고 심지어 치매라면 그 얘기는 달라집니다. 치매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은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경우 무효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선영에겐 가성호 회장이 현재 치매인 상태인 게 완전 기회인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이 잘 먹혀 들어갔던 건지 마지막 회 예고에서 보면 주주총회 때 가선영이 대표로 선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선영이 치매로 죽을 날을 받아두고 있는 가성호 회장에 대해 다 터뜨렸고 그로 인해 가성호 회장의 유언장은 무효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가성호 회장의 큰 그림이 있었습니다. 가성호 회장이 처음 이 복수극을 계획할 때 이돈에게 말했었죠. 이건 내 인생을 건 마지막 승부야. 그 끝을 내가 직접 봐야 눈이 감기지 않겠나? 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복수극의 주인공은 김영란이 아니라 가성호 회장입니다. 김영란은 그저 플레이어로 이 복수극에 참여했을 뿐이고 모든 키를 가지고 상황을 조종하고 있는 건 가성호 회장이었죠. 가선영에게 치매인 것처럼 전화를 건 것도 가성호 회장의 전략이었습니다. 죽을 날을 앞두고 치매로 제대로 된 상황 판단이 불가한 무기력한 노인 앞에서 가선영 또한 긴장이 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가성호 회장은 그렇게 가선영을 자신의 앞에 불러들이고 가선영이 예림이를 직접 죽였다는 사실을 자신의 입으로 불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는 모두 꺼져 있었지만 몸에 녹음기를 지니고 있었고 그 대화가 가선영을 무너뜨릴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거죠. 또한 가선영의 실체를 폭로할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함 실장입니다. 함 실장은 지금 가선영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가선영에게 그렇게 굴욕적으로 싸대기를 몇 차례나 맞던 함 실장도 결국은 가선영을 배신하고 가선영이 기로세를 통해 가선우를 죽이고 김영란과 백혜지를 살인하려고 시도한 것까지 모든 걸 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에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뽑혀서 신난 가선영 앞에 김영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젠 넌 끝이야 가선영 이라고 말하는 걸로 봐서 가성호 회장에게 받은 녹음 증거와 함 실장의 증언을 가지고 나타난 것 같습니다. 김영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남자들이 경찰로 보이는데요. 가선영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걸 얻어낸 가장 높은 위치에서 그렇게 경찰에게 끌려가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마무리하고 남은 이야기가 있죠. 바로 영란과 동민의 러브라인입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서 그렇게 러브라인이 있기를 바라진 않았지만 막상 이렇게 러브라인을 보고 있자면
동민이 영란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옆에서 지켜주고 사랑을 할 만큼의 뭔가가 둘 사이에 있었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지막 회 예고에서 저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라고 말하는 영란에게 동민은 저한테는 영란 씨 누구보다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란에게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합니다. 영란은 현재 가성호 회장의 법적 부인입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온 세상의 얼굴이 알려지기까지 했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둘이 사랑을 한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사랑의 완성에도 가성호 회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 생각엔 가선영을 감옥에 보내고 예림이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내 복수극을 완성한 가성호 회장은 결국 그 마지막을 직접 눈으로 본 뒤 진짜로 생을 마감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예고에서 영란이 침대에 앉아서 한숨 지며 눈물을 흘리는 듯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가성호 회장이 진짜 죽게 되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허망함의 눈물일 것 같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죽기 전에 진짜 유언을 남기며 영란에게 선택권을 줬을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재산도 너에게 주고 후계자 자리까지 너에게 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너의 행복을 가장 원한다. 그러니 이 모든 남겨진 것들은 네가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하길 바란다. 하고 떠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란이 처음 이 복수극에 함께하게 되었을 땐 돈이 궁해서 이 제안을 받아들였겠지만 이제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란은 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회장님이 이제까지 읽어놓은 회사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돈에게 이 모든 일을 일임했을 것 같고요. 또한 수많은 재산은 가성호 회장 재단을 통해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란의 어린 시절이 참 많이 불우했었잖아요. 전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한 엄마 때문에 생리대 살 돈도 없었고 자기가 진짜 훔치지 않았지만 도와줄 제대로 된 어른이 없어서 소년원까지 살다 나왔으니까요. 영란은 그렇게 어른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한 어린이들을 적극적으로 돕는데 재산을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돈과 회사를 넘긴 영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란을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사람들 옆에서 함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란은 동민의 손을 잡고 무창으로 내려가게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가장 먼저 이선 유치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원장 선생님께 약속한 대로 유치원 부지를 매입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창의 아이들이 유치원이 사라질 걱정 없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자신 또한 선생님으로 계속해서 일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백혜지도 빠질 수가 없겠죠. 백혜지도 몸을 다 회복하고 난 이후로 다시 무창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발레를 가르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서 자신을 간호해줬던 태민과 좋은 사랑의 결실을 이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파격적이고 신선한 소재로 시작했던 착한 여자 부세미가 드디어 마지막 회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저는 이 착한 여자 부세미가 복수는 완성되고 사랑의 결실을 모두 맺는 아주 꽉 찬 해피엔딩으로 잘 마무리될 것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마지막까지 재미있게 시청하시고 저 드라마 온앤온은 또 다른 재미있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